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726만원입니다. 해서 마이너스 7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요. 흐름이 좀 특이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이상하게 흘러갔는데요. 그럼 큰 변화가 없이 끝난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찜찜하게 끝났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 그래서는 그냥 계속 횡보하고 있었는데 코스닥이 쭉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는 좀 이상한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날이었고요. 어쨌거나 시장이 상당히 좀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어, 좀 불안감이 많이 느껴져가지고 어제 7종목 가지고 넘어왔는데요. 다 손절해버리고 2종목만 남겨놨습니다. 시장 흐름이 전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일단 시장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밤에 미정시는 뭐 약보합권인데요. 그 물가지표 발표를 하루 앞두고 관망세였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오늘 그러니까 물가지표 발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어제 뉴스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중요하지 싶습니다. 물가지표가 만약에 높게 나오면 이 물가는 금리 인상과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우려가 뭐 이렇게 작동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어, 대부분 눈치 보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 물가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게 오늘 저녁에 미증시 때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다. 대충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해외 증시는 뭐 미국 증시는 크게 안 빠졌는데 국내 증시가 오늘 좀 이 코스닥이 강하게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는 좀 특이한 모양을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 일단 해외 증시부터 간단히 볼까요? 나스닥은 뭐 마이너스 0.09%에서 크게 안 빠진 모양인데 다우지수로 봤을 때 0.44%입니다. 하락은 많이 안 했는데 이 모양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모양입니다. 왠지 아래쪽으로 내려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물가지표 이런 나오는 수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아래쪽으로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좀 불안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국내 증시는 오늘 선물 옵션 만기였는데 거래소 쪽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어제 미리 좀 빠졌었기 때문에 오늘 계속 횡보하다가 분봉으로 보시면 한 0.3%, 0.4%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쭉 떨어졌어가지고 마이너스 0.26%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지수는 큰 변화가 없이 그냥 5분봉으로 봤을 때 횡보하면서 거의 끝난 이런 상황이고요. 마지막에 외국인이 한 7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기관이 한 1조 천억 정도 던져가지고 자기 뭐 포지션에 맞춰갖고 그냥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냥 했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툭 떨어져서 끝난 요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무난하게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아침부터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했어요. 코스닥을. 근래 보기 드물게 보통 보면 외국인이 코스닥을 매도를 쭉 해가지고 한 1000억대, 1200억대 매도했다가 마지막에 매도를 줄여가지고 한 800억대 이렇게 해갖고 끝내는 식으로 그럼 쭉 빠졌다가 마지막에 들어올려서 끝나는 이런 모양인데요. 오늘은 반대로 나왔습니다. 모양이 외국인이 초반부터 계속 해가지고 한 1300억까지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를 계속하니까 코스닥이 쭉 올라갔죠. 그 다음 기관도 따라서 또 뒤에 장후반에 가서 한 1000억대 매수를 했었어요. 했다가 끝나는 즈음에 마지막 여기서 외국인이 매수했던 걸 다 던져버리고 400억 매수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200억대 매수하고 있다가 400억이니까 마지막 여기서 한 800억 정도를 던져버렸고요. 기관이 또 마지막에 매수를 해가지고 3,400억 매수를 해버렸습니다. 코스닥을. 그래서 얘들이 왜 이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지들끼리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흘러갔는데 이게 그
선물 옵션 만기로 끝이 났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예상이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흐름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불안한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일단은 좀 비중을 줄이고 가자 이런 생각으로 7종목 중에 5종목을 전부 다 손절해 버리고 그나마 제일 지수가 빠지더라도 뭐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 같은 종목 2개만 남겨놓고 다 손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보여진다. 이게 뭐 급락하고 이런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일단 내일 금요일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하자 이런 차원으로 비중을 좀 줄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자, 그다음 오늘 제가 매매한 부분인데요. 어제 제가 가지고 넘어온 종목이 티플렉스, 알루코, 나라현대하고 그다음 화장품 관련주 4종목 가지고 있었어요. 클리어하고 이츠함블하고 코스메카 코리아하고 잉글우드랩 이렇게 가지고 넘어왔었습니다. 근데 화장품 관련주를 다 손절했습니다. 이거 왜 손절했냐면 아침에 출발은 좋았어요. 클리어인데요. 꼬리 달렸죠. 5분봉으로 보시면 아침에 쫙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이거 그 화장품 관련주가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흐뭇하게 지켜봤어요. 이차한불도 올라갔어요, 같이. 이 두 개가 비슷하게 따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차한불도 쫙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때쯤 상당히 흐뭇했습니다. 잔고가 플러스 15만원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흐뭇했죠. 근데 다시 쭉 빠져갖고 원위치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클리어도 마찬가지로 쫙 끌어올려놓고 올린 만큼 다시 내려와 버렸죠. 그래서 이제 꽝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후반으로 가면서 왠지 자꾸 힘이 약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영국에서 그 변이 바이러스, 인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뭐 많이랄 건 아니고 7,000명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00명대로 줄었다가 그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를 델타 변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이 자꾸 이렇게 보니까 헷갈리는데 그냥 인도발 변이 이렇게 하면 쉽게 인도 쪽에서 생겼던 그 인도가 막 심하게 됐던 이 바이러스 이렇게 떠오를 건데 이걸 뭐 나라에 대한 어떤 국가에 대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름을 알파 델타 이렇게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이렇게 나오니까 처음에는 이 델타형은 또 뭐야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게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인 것 같아요. 영국발이 알파인가요, 그러면? 자, 어지간 어쨌거나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델타형, 저는 인도형 하겠습니다. 인도형 변이 바이러스가 한 60% 정도 빠르게 전파된다고 합니다. 그 연유로 인해서 그 영국의 확진자가 7,000명대로 늘어나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늘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또 재확산할 수 있겠다는 불안감을 살짝 가지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그 진단키트 쪽인 엑세스바이오하고 휴마시스하고 시젠하고 살짝 들어올리는 모습이 살짝 나오면서 화장품 관련주가 약간 힘이 없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제가 가지고 있던 잉글우드랩은 하락해 버렸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마찬가지로 하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비중을 조금 줄이고 끝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 지수가 뚝 떨어지는 모양이 나오길래 코스닥 지수가 분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확 꺾이길래 좀 불안감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이거 만약에 지수가 또 많이 빠져버리게 되면 제가 가진 종목들도 같이 빠질 것 같다 싶어가지고 안 되겠다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좀 복잡하고 그리고 국내 확진자도 뭐 크게 줄어드는 것 같지가 않고 현재 시간에 보시면 어제보다 한 50명 더 나오죠. 어제 나온 확진자가 600명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600 몇 명이었더라. 611명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불안감은 상존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다 생각하니까 아직까지 화장품을 논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게 그냥 불안하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정리해버리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부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클리오는 27,500원대 여기에 정리를 했었고요. 뭐 이차 환불도 거의 제가 매수했던 가격 근처에서 매도가 됐습니다. 여기쯤에서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해버렸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어제 그
수익이 좀 났었는데요.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수익이 났었는데 오늘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모두 정리를 다 해버렸고요. 화장품 관련주는. 그 다음, 이 알루코가 정리한 것부터 지금 먼저 설명드리는 겁니다. 알루코가 오늘 또 이 특이한 모양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 분봉으로 보시면 이 모양 있죠? 이런 모양 정말 안 좋은데요. 이 최근 들어서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도 경험했죠. 제가 가진 종목이라서 눈에 기억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삼성엠텍 비슷하게 생겼죠. 그냥 뭡니까, 이 조선 업황이 좋아지고 하길래 풍력, 조선 기자재 이런 쪽으로 해서 제가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걸 원자력 원전 부품 공급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딱 뜨면서 뉴스 뜨는 순간에 쫙 올라가죠. 순식간에. 이게 뭐 많이 올라갑니다. 10몇 프로 쫙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거 제가 뉴스 찾는 동안에 다시 내려가 버립니다. 쭉 하락해 버리죠. 그래서 이 5분봉이니까요. 올라갔다가 5분 만에 다시 내려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와 버리니까 이게 여기서 물린 사람들 때문에 다시 들어올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가격이 대충 한 6,080원이죠. 올라갔다 다시 내려온 자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위치 보시면 회복 못하고 지금 여기 있죠. 아까 달린 자리가 여기입니다. 6,080원이니까 여기쯤이죠. 여기쯤인데 지금 이만큼 빠졌죠. 30분봉으로 보시면 바로 보일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고 털어먹고 빠져버리니까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까지 빠져버렸죠. 그럼 여기 추격 매수 들어왔던 사람도 물려가지고 아직 다 정리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영리로 해갖고 쭉 계속 힘없이 빠져버리니까 이 손실이 계속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버리죠. 그래서 차라리 이 뉴스가 없었으면 차곡차곡 그냥 밟아 올라갈 걸. 뉴스 한 방 터트려갖고 꼬리 달고 눌러버리고 뒤로 완전히 쭉 빼버리니까 일봉으로 봤을 때 완전히 그림이 다 깨져버렸죠. 이거 없었으면 여기서 그냥 차곡차곡 밟아서 올라가면 되는 올라가는 상황인데 털어먹고 빠져버리니까 거꾸로 내려가가지고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늘 알루코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분봉으로 딱 보시면 확 땡겨 올렸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순식간에 이 수익이 쫙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갑니다. 쭉. 그래서 쭉 올라가길래 이거 왜 이러지? 그리고 찾는 사이에 다시 빠져버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손절했습니다. 이쯤에서 아마 여기 5,340원 거의 끝날 때쯤 이때 정리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물린 사람들이 아직까지 정리가 덜 됐을 거기 때문에요. 바로 땡겨서 들어올리기가 상당히 벅차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손절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툭 떨어지니까 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시장 분위기라도 좋으면은 또 올라가면 되는데 시장 분위기도 지금 확실하지 않은 좀 모호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이거 빠질 때 여기서 5,340원 여기서 손절했을 것 같습니다. 아깝죠. 지금 이 삼성협택도 되게 아까웠습니다.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상황에서 10몇 프로 올라갔는데 그걸 마이너스로 손절하는 상황이니까 아주 억울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 없었으면 그냥 오늘 무난하게 그냥 조금씩 올라갔을 건데 뉴스로 해갖고 순식간에 쫙 올라가갖고 엄청난 수익이 날 것처럼 보여줬다가 그냥 마이너스 나갖고 손절해버리니까 가슴 아프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손절해버렸습니다. 이게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뉴스까지 보여드릴게요. 알루코가 폭스바겐의 배터리 모듈 케이스 2150 공급 계약이라고 나왔습니다. 뉴스 제목만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2150억이니까 아주 큰 금액인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자세히 읽어보면 뭐가 되냐면 계약 기간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다 이렇게 나와있죠.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0년치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목만 봤을 때는 2150억 계약하니까 와 엄청난 그 전년도 매출의 반 정도에 해당하는 공급 계약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와 대박이다 하고 쫙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 10년치다 이렇게 되는 거죠. 10년이면 1년씩으로 나누면 200억밖에 안 되죠. 에 하고 이제 실망해서 쭉 밀려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나왔으면 또 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그 제가 생각할 때 삼성엠텍 때도 그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드는 생각이 세력들이 그 털어먹으려고 이렇게 뉴스를 띄우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알루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잡고 있다가 끌어올릴 때 수익이 났는데 그 다음날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매도해 버렸거든요. 이 방송할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180만 주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동안 사모았던 걸 다 던져버렸죠 거의. 그래서 외국인이 대량으로 던져갖고 쭉 눌러버리니까 이거 끌어올리던 세력이 한두 그 뒤통수 맞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제가 짐작하건데 끌어올려갖고 위로 올라가서 그 팔아먹어야 되는데 끌어올리다가 외국인이 먼저 선수 쳐갖고 확 팔아먹어 버리니까 이 끌어올리는 세력 입장에서는 물려버린 거죠. 그래서 눈치 보고 있다가 외국인 매도가 이제 뭐 거의 멈춰지니까 살짝 들어올려 가지고 여기서 이제 또 올라가면 외국인이 또 팔아먹어 버릴 수 있죠. 120만 주나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호재성 뉴스 딱 던져가지고 순식간에 확 팔아먹고 그냥 빠져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이 세력들이 끌어올리려고 하다가 물려버린 건지 아니면 호재성 뉴스를 던지고 나서 털어먹은 건지 제가 봤을 때는 털어먹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뉴스가 한 개만 나온 게 아니고 하나 더 있었어요. 여기 뉴스에는 안 나오는데 알루코 쪼고 이건 나오기 전에 뉴스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뭐 있었냐면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인가 뭐 그쪽에 LG화학에 2천억대하고 SK 쪽에 2천억대 그 공급 계약을 협의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확인하니까 답변해 줄 수 없다 뭐 이런 쪽으로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면 대단하죠. 2천억대니까. 근데 그 뉴스가 아마도 제 기억에 여기 올라갈 때 아마 그 나왔었던 어떤 재료였던 것 같아요. 그 재료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 배터리에 무슨 그 케이스 이런 거기 때문에 2차전지 하는 데는 계속 들어갈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데 이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스바겐하고 계약했는데 2천억인데 10년 동안 들어갈 양이 2천억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이미 한번 나왔던 뉴스를 재탕으로 던지면서 개인들이 확 따라 들어올 때 팔고 뜬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지 아니면 세력들이 그 의도하지 않게 그냥 나왔던 뉴스인지는 그 알 길이 없죠. 제가 알 길은 없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들어와서 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힘없이 계속 밀려버리는 겁니다. 장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런 패턴이 지금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모양 나오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먼저 팔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좀 화가 날라 그래요. 은근히 뉴스 없었으면 그냥 차곡차곡 올라갈 거를 뉴스 띄어갖고 순식간에 그냥 2,500만 주나 되는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빠져버리니까 저같이 손 내린 사람들은 대책도 없이 그냥 허무하게 그냥 당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화가 많이 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루코는 손절해버렸고요. 그 다음 이제 남는 게 두 개밖에 안 남았죠. 나라 MND는 그냥 나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게 그 어제 나온 뉴스도 개인적으로 괜찮게 봤고 그리고 계속 지금 횡보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그 뉴스 자체로 봤을 때는 저는 좋게 보는데 세력들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끌어올리진 않죠. 그래서 계속 행보시키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물량을 모은 다음에 올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LG 무슨 그 회사 상장 기대감이었는데 그 상장할 때쯤 되면 또 뉴스 나오면 그때 확 뜨지 않겠느냐.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죠. 오늘 그 알루코처럼 뉴스 던지고 쫙 끌어올렸다가 꼬리 달고 그냥 팔아먹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얘는 어제 한번 해먹었죠 벌써. 그 뉴스 나오면서 쫙 끌어올렸다가 뺐는데 제가 여기서 들어갔던 이유는 그 뉴스가 실제로 봤을 때 괜찮은 뉴스로 보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더 안 빠지고 지금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로 봐서
털어먹고 그냥 빠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좀 더 한번 가져가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 얘는 오늘 매매 안 하고 그냥 100만원치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티플렉스인데요. 이 종목은 그 제가 어제 방송할 때 이걸 월봉으로 봤을 때 거의 역사적 최고점 위치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봤을 때 오늘 좀 내려와 버려 갖고 4% 빠져 버려 갖고 조금 아슬아슬한 위치에 왔는데 그냥 대충 이 정도 위치에서 보면 물린 사람이 거의 없죠. 앞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익 보고 있는 상태고, 손실 본 사람은 어제 들어온 사람하고 오늘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이 어제 들어왔는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손실 본 사람이고, 그다음 오늘 들어왔던 사람 약간의 손실이죠. 이거 손실이라고 볼 수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물린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다 이익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은 이 자리는 지키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빠지는 거는 아마도 그 장후반에 빠지는 거는 지수 빠질 때 거의 같이 빠진 부분이고, 오늘 이 하락한 이 부분은 안 빠지려고 무지 애를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조금 밀리긴 했어요. 근데 이건 아마 이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 원전 관련해서 뒤로 밀렸죠. 한 10%나 빠져버렸습니다. 그 다음 이 원전 관련주들이 다 뒤로 많이 밀렸습니다.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전부 다 밀렸죠. 이 원전 쪽에 무슨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 그 이제 털어먹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료 노출 뭐 이런 관점으로. 그래서 이제 원전 테마가 끝났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털어먹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가 내려가니까 티플렉스가 최근에 올라간 게 히토리로 올라간 게 아니고 원전 관련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연유로 인해서 이제 같이 따라서 내려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티플렉스는 단순하게 원전 부품만이 아니고 히토류 쪽으로 미중 간의 갈등 이 부분도 있고 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실적 개선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여기서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팔았다가 다시 샀습니다. 떨어지길래 손절했다가 밑에서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론적으로는 그 플러스권에 와 있는데요. 이게 거의 뭐 팔고 나서 바로 잡았습니다. 손절할 때는 이 원전 관련주들 그 계속 하락하고 그다음 히토리도 같이 하락하길래 이 못 버틸 것 같아서 팔았다가 진정이 좀 되길래 다시 샀습니다. 그래서 그 티플렉스를 매도를 언제 했냐면 4,715원에 요거 떨어지기 전에 여기서 팔았습니다. 여기서 팔고 그 다음에 그 빠졌다가 더 이상 안 빠지고 자리를 지키길래 다시 잡은 게 4,645원에 다시 잡았어요. 4,645원. 여기서 다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팔고 내려왔다가 더 이상 안 빠지고 자리를 지키길래 이 정도면 장 끝날 때까지 크게 안 빠질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지금 조금 특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얘 왜 이러죠? 시간에 걸려서 지금 거의 상한가 들어가는 분위기인데요. 뭐 뉴스 떴나요? 뭐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나쁘진 않는데 왜 계속 던지고 있다가 갑자기 올라가는지. 설마 이게 윤석열 걸린 줄 아닐 건데요. 왜 올라가죠? 티플렉스가 무슨 일이죠?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제가 방송하느라고 지금 못 봤습니다. 그냥 방송하다 보니까 찌끔찌끔 올라가더니만은 아까 그 한 4%대 붕 뜨더니 지금 8.8% 들어가고 매수 잔량이 이만큼 쌓이는 걸로 봐서 이건 상한가 시간에 상한가 분위기인데요. 왜 이러죠? 이건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게시판 눌러보면 저는 네이버 게시판을 주로 이용하는데요. 눌러보면 뉴스 뻔한 건데 이 종목 단순하네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뉴스가 나왔다는 얘기겠죠. 이런 뉴스를 올리는 건 털기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뉴스인지
찾아보면 나옵니다. 뉴스로. 일단 그 뉴스가 뭔지는 예, 나오네요. 중국 전인대 상무위 미국 등 서방 제재 반격 근거 법안 통과. 결국은 히토리가 되나 봅니다. 그렇죠. 이거 그 중국 쪽에서 지금 좀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나라의 외교부 누구죠? 이름 까먹었다. 그분한테 우리나라 외교부의 왕이 부장이, 중국의 왕이 부장이 너무 미국 쪽에 붙어갖고 그러지 마라, 기분 나쁘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장 끝날 때쯤에 그 뉴스를 봤거든요. 그래가 중국이 지금 상당히 화가 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하는데요. 지금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코로나가 진정되니까 예전에 트럼프가 했던 것처럼 중국을 봉쇄시키려는 이쪽으로 본격적으로 지금 행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방미해가지고 또 속닥속닥 하니까 중국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립이 되면 중국 입장에서 항복 안 하죠. 항복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한번 붙어보자 했을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히토류가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거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눌러보면 되죠. 유니온 딱 들어가죠. 지금 근데 좀 특이한 현상이 생긴 게, 지금 보시면 히토류 관련주 중에 티플렉스가 제일 높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로 봤을 때 8.87% 상승했죠. 그 다음 유니온이 6.7%, 그 다음에 유니온 머티리얼 5.7%, 동국 RNS 4.6%.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지하기를, 이제 미중 간에 갈등 생기면 히토류 관련주 하게 되면 티플렉스를 대장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항상 흐름 보시면, 이전의 흐름을 보면 유니온이 대장으로 쫙 올라가면 티플렉스가 찔끔 올라갑니다.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움직였는데, 최근에 원전하고 막 섞이면서 티플렉스가 강하게 쫙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히토류의 티플렉스가 대장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그 티플렉스 올라가는데 유니온은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호재성 뉴스 떠도 대장은 티플렉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여기로 먼저 몰린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지금 아마 시간에 강하게 올라가는 것 같고요. 이래 되면 이제 상당히 고민이 되죠. 팔면 상한가 팔면은 9만원 10만원 나오면 오늘 손실 본 걸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팔아버릴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죠. 이게 솔직히 고민됩니다. 지금 방송하면서. 오늘 마이너스 7만원인데요 요거 팔겠습니다. 잠시 멈춰놓고 매도 주문 넣고 다시 오겠습니다. 현재 시간 5시 10분입니다. 시간에서 팔았습니다. 예, 이제 장가가 바뀌죠. 735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또 수정해야 되겠죠. 735만원. 갑자기 그냥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플러스 2만원으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달릴까 해서 상한가 들어갔는데, 운 좋으면 내일 한 15% 20% 점상 30%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럴 때는 현금이 좋다, 이런 관점으로 챙겼습니다. 오늘 손실 받는 게 조금 계속 찜찜했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플러스 2만원으로 마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스는 제가 보니까 자세히는 안 찾아봤는데, 중국에서 미국의 견제 같은 거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히토류라든가 이런 걸로 대항할 수 있도록 어떤 법적 뭔가를 마련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아까 뉴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미중 간에 갈등이 생길 거니까, 그러면 중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히토류 관련주가
주목을 받는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유니온도 상한가 들어갔나요? 유니온 상한가 아직 못 들어갔죠. 티플렉스가 지금 확실하게 대장이네요. 지금 순서대로 나오죠. 지금 보시면 다른 건 좀 넣고 티플렉스 혼자 지금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강한 종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팔아버린 이유는 오늘은 손실 봤던 부분도 좀 있고 그 뉴스로 인해서 상한가까지 갈 재료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그래서 일단 팔아버렸습니다. 이거 시간의 상한가 안 풀리고 계속하면 내일 한 10% 넘게 떠서 출발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정도에서 만족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제가 마인드가 바뀌었죠. 내일 30% 먹는 것보다는 오늘 10% 먹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현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마이너스 났는 날, 손실 났는 날, 손실 회복에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10%에 만족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뜬금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 안 풀릴 것 같은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상을 하자면 이거 상한가 풀릴 것 같습니다. 오늘 모양이 별로 안 좋았는데다가 그 뉴스가 단기적으로 뭐 미국하고 한판 뜨자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앞으로 미국에서 뭔가를 하면 대응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니온이 상한가를 못 들어갔다는 게 유니온 머티리얼 그렇고 동국 아레나스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이 못 따라오기 때문에 이거 유니온이 상한가로 뒤에 따라오고 하면 얘는 확실하게 상한가 굳히고 내일 갭으로 뜹니다. 뜨는데 뒤에 애들이 못 따라오면 거꾸로 아닌갑다 싶어갖고 이 상한가 들어왔던 사람 제가 지금 여기서 팔았으니까요 64만 주 65만 주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사던 사람이 만약에 이게 풀려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손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뒤로 거꾸로 내려갈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애매하긴 한데 재밌는 현상이네요. 일단 저는 정리를 해서 오늘 수익 마감으로 그렇게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 종목밖에 안 남았죠. 나라이맨디만 남아 있습니다. 요것도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대충 이렇게 해서 갑자기 뉴스 뜨고 나서 지금 급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네요. 다른 쪽은 뭐 큰 영향이 없는 것 같고 이게 히토리 쪽이 급등하는 모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 쪽도 별 거 없고 지금 제가 오늘 봤던 종목들 중에는 시간에서 뭐 특별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 이 히토리 관련주 티플렉스가 가장 지금 키포인트네요.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구는 조금씩이라도 버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플러스 2만원으로 갑자기 급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손실에서 수익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오늘 선물옵션 만기일에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장 끝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